여러분, 녹두와 생강 어느 쪽이 몸에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대부분 그야 생강이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잠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군요. 따로 드셔도 좋은 것들인데 함께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녹두를 드셔본 적 있으시죠? 녹두죽, 녹두전, 숙주나물. 아마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녹두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셨다가 혈관이 막히고 신장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녹두는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전부터 약재로 써왔습니다. 몸속 독소를 빼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천연 보물입니다. 그런데 몸에 이렇게 좋은 녹두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대로 드시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효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두가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3가지, 그리고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이상 올라가는 최고의 궁합 음식 2가지, 거기에 보너스로 지금까지 어디서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녹두를 보약처럼 드시는 비법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두가 어떤 식품인지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녹두를 그냥 건강에 좋은 콩의 한 종류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녹두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정말 놀랐어요. 이게 단순한 콩이 아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녹두를 오래전부터 해독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몸속에 쌓인 독성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키고 열을 내려주며 각종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녹두 한 알에 담겨 있는 겁니다. 현대 영양학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녹두에는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험 연구에 따르면 녹두를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당 수치 변동폭이 훨씬 좁게 유지됩니다.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녹두가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녹두의 비밀은 껍질에 있습니다. 바로 껍질에 있습니다. 녹두 껍질에 들어있는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찌꺼기, 나트륨, 독성 물질들을 싹 쓸어 모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 청소할 때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 담듯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깐 이건 메모해 두셔도 좋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껍질을 깎아낸 녹두, 즉 깐 녹두를 사용하시면 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시중에서 파는 녹두 제품 중에는 이미 껍질을 제거한 것들도 있는데요.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반드시 껍질이 있는 통 녹두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녹두 사러 가실 때 반드시 통 녹두 껍질 있는 것으로 고르세요. 자, 그럼 이제 녹두의 놀라운 효능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2가지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효능은 피부 노화 방지입니다. 요즘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주름이 많았나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시죠? 우리 세대에 계신 분들이 다들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을 하십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잔주름이 자꾸 늘어나는 게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이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의 상당 부분은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우리 몸이 산소를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찌꺼기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을수록 피부세포가 빨리 늙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녹두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이 활성산소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서 나쁜 찌꺼기를 제거하고 피부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녹두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피부에 윤기가 돌고 탄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우리 밥상 위에 있는 녹두 한 그릇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자주 뻐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통증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뼈를 지탱해주는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을 감싸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녹두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칼슘이 뼈의 밀도를 높여주고 관절 연골이 닳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녹두를 드시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꼿꼿한 자세를 더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멸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녹두밥에 멸치조림 한 접시, 이 조합이 우리 뼈 건강에는 정말 훌륭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몸속 독소 제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두 껍질의 비택신 성분이 혈액 속 독소를 청소해 줍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이 무리를 하게 되고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이럴 때 녹두가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선조들이 기력이 쇠약한 환자나 고열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먹인 것이 녹두죽이었습니다. 그냥 먹기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속 독소를 빼주는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전통 치료법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효능,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녹두가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두려운 질병이 뭔지 여쭤보면 대부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꼽으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갑자기 쓰러져서 손주들 얼굴도 못 볼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이 두 가지 질병의 공통된 원인이 바로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혈액이 뇌나 심장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녹두의 식이섬유가 바로 이 혈관 청소를 해줍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트륨, 콜레스테롤 찌꺼기, 각종 불순물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하수도가 막혔을 때 관 청소를 하듯이 혈관 안을 깨끗하게 뚫어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녹두죽이나 녹두전을 드셔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부종 방지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이 늘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부종의 원인 중 하나가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수분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녹두에 든 칼륨이 이 부종을 가라앉혀 줍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서 혈압을 낮추고 몸속에 쌓인 과잉 수분을 배출시켜 줍니다. 얼굴 부종이나 손발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녹두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5가지 효능을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효능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피부가 푸석하신 분,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붓기가 자주 있으신 분,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녹두를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녹두가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최악의 궁합, 한약입니다. 한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녹두를 함께 드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에이, 설마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조심하셔야 하는 조합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놀랍게도 녹두가 한약의 약성분까지 해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녹두는 본래 몸을 식혀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차가운 성질의 식품입니다. 그래서 몸속 열을 내려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독 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한약의 유효 성분까지 분해해버립니다. 열심히 처방받아 드시는 한약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약을 드시는 기간 동안에는 녹두는 물론이고 숙주나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숙주나물이 녹두에서 자란 것이니까요. 한약 복용이 끝난 뒤에 녹두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몸이 차가운 분들, 손발이 항상 시리고 냉증이 있는 분들도
녹두를 너무 자주 드시면 오히려 몸이 더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녹두가 몸을 식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생강과 함께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상황, 신장이 약하신 분들의 과다 섭취입니다. 녹두는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입니다. 보통은 이 칼륨이 혈압 조절과 부종 방지에 도움을 주니까 좋은 것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드시면 혈액 속에 칼륨이 지나치게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 심한 경우에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혈액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녹두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또한 녹두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노폐물이 쌓여 오히려 신장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상황. 이건 많은 분들이 완전히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섭취 시간과 온도입니다. 녹두를 잘못된 상태로 드시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녹두는 찬 성질의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공복에 차갑게 드시면 배탈이 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차게 식힌 녹두죽을 공복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큽니다. 녹두는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따뜻하게 드세요. 녹두죽이라면 따뜻할 때, 녹두전이라면 갓 구운 것으로 드시는 것이 위장 부담도 없고 소화 흡수도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내용인데요. 특정 경우에는 식혀서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보너스 섹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녹두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 마늘입니다. 녹두와 마늘의 조합,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드리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혈관 속 독소 찌꺼기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하게 키워줍니다.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지 않게 해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밥상에 늘 올라오던 마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녹두와 마늘을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녹두는 몸속 열을 내리고 독소를 청소하고 마늘은 혈관 속 찌꺼기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경로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아래 청소를 동시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녹두의 항산화 성분과 마늘의 항염 성분은 함께 있을 때 상승 효과가 납니다. 따로따로 드실 때보다 함께 드실 때 염증 억제 효과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몸속 염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만성 질환의 뿌리가 염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지어 암도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녹두 마늘 죽, 한번 직접 만들어 드셔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통녹두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찬물에 4~5시간 불려두세요. 이 불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불려야 소화가 잘 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전날 밤에 불려두고 아침에 만드시면 딱 좋습니다. 불린 녹두를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냄비에 넣은 다음 물 5컵을 부어줍니다. 중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25분에서 30분 정도 삶아줍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스러지면 다 익은 겁니다. 녹두가 충분히 익으면 다진 마늘 1~2숟가락을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마늘이 익으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기호에 따라 물을 더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릇에 담고 참기름 한 방울, 다진 파를 얹어 드시면 완성입니다. 냄새도 고소하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드셔도 몸속 염증이 가라앉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알았던 조합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 돼지고기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50대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 감소가 가속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육이 줄면 힘이 없어지고 넘어지거나 다치기 쉬워집니다. 심한 경우 자력으로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으시죠? 혼자 걷고 혼자 움직이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려면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녹두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돼지고기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만 드실 때보다 흡수율도 더 좋아집니다. 특히 입맛이 없으시거나 기력이 떨어지셨을 때 다진 돼지고기를 넣은 녹두전을 드셔보세요. 녹두전 한 장에 항산화 성분과 양질의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녹두전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불린 녹두를 믹서기에 약간 굵게 갈아줍니다. 완전히 갈지 않고 살짝 알갱이가 남도록 해야 씹히는 맛이 좋습니다.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 잘게 썬 김치, 부추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반죽을 만들어 줍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올려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 녹두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 특히 드시면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녹두의 5가지 주요 효능을 말씀드렸고 독이 되는 3가지 최악의 경우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2가지 최고의 궁합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한약 복용 중에는 녹두를 피하세요. 둘째,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주의하세요. 셋째, 공복에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마늘과의 조합으로는 녹두 마늘죽을, 돼지고기와의 조합으로는 녹두전을 활용하세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리셨죠?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는 잘 알려드리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첫 번째, 녹두와 생강의 황금 조합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여쭤봤죠. 녹두와 생강 중 어느 쪽이 더 좋냐고요? 사실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면 어느 한 가지를 따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녹두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면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상극인 것 같은데 왜 함께 드시면 좋냐고요? 바로 이 2가지 성질의 균형 때문입니다. 녹두만 드시면 몸이 너무 차가워질 수 있는데 생강이 이를 중화해 줍니다. 반대로 생강만 드시면 너무 뜨거워질 수 있는데 녹두가 열을 조절해 줍니다. 음양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선조들이 항상 강조하신 중용의 지혜가 이 조합에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두의 항산화 성분과 생강의 항염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한 가지를 따로 드시는 것보다 2가지를 함께 드실 때 염증 억제 효과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또한 냉증이 있으신 분들, 손발이 시리고 몸이 차가운 분들도 생강을 넣으면 녹두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녹두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생강을 넣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녹두가 몸을 차게 하려는 것을 생강이 따뜻하게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녹두 생강차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녹두 한 줌을 씻어서 냄비에 넣고 물 3컵, 생강 2-3쪽을 넣어서 30분 정도 푹 끓여줍니다. 드실 때 달게 드시고 싶으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에 이 차 한 잔, 정말 몸이 따뜻해지고 기력이 살아납니다. 보너스 2번째, 껍질의 비밀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녹두 제품을 보시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통 녹두, 깐 녹두, 녹두 가루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건강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은 껍질이 있는 통녹두입니다. 녹두 껍질에는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껍질을 벗겨낸 깐 녹두는 이 성분이 대폭 줄어듭니다. 녹두 가루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녹두죽을 만드실 때, 녹두전을 만드실 때 반드시 통녹두를 쓰세요.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통녹두는 불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아깝지 않습니다.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말에 한번 불려두면 일주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불린 녹두를 냉동 보관해 두시면 더 편리합니다. 보너스 세 번째, 이것이 오늘 가장 놀라운 내용입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오르시는 분들께 특별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녹두를 익힌 뒤 식혀서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녹두를 익혀서 식히면 전분 구조가 변합니다. 뜨거울 때의 녹두 전분과 식혔을 때의 전분이 다릅니다. 식힌 녹두에서 생긴 이 변형된 전분을 레지스턴트 스타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소화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 레지스턴트 스타치는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을 서서히 올려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레지스턴트 스타치는 대장에서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 속 유익균이 이것을 먹고 증식하면서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변비도 개선됩니다. 단, 냉장 보관 후 드실 때는 너무 오래 두면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익힌 녹두는 상온에서 식힌 뒤 냉장 보관하고 하루 이틀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살짝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데울 때는 완전히 뜨겁게 끓이는 것보다 살짝만 데우는 것이 레지스턴트 스타치를 더 많이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녹두는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동안 약재로 사용해온 천연 보물입니다. 노화 방지, 뼈 건강, 독소 제거, 혈관 청소, 부종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 이 세 가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약 복용 중에는 피하시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주의하시고, 위장이 약하신 분은 공복에 차가운 상태로 드시지 마세요. 효과를 높이려면 마늘과 함께 녹두마늘 죽을, 돼지고기와 함께 녹두전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 새로 알려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생강과 함께 드시면 냉증 걱정 없이 더 강력한 항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껍질 있는 통녹두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의 핵심입니다. 셋째,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익힌 녹두를 식혀서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우리 모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거창하게 한꺼번에 다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장 가실 때 통녹두 한 봉지 그것만 사오세요. 나머지는 차차 해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것 하나가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녹두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잠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두를 사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다고, 어렵다고 그냥 장 안에 넣어두고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녹두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두를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통녹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서랍이나 찬장에 넣어두세요. 불린 녹두는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편합니다. 한 번에 넉넉하게 불려두고 한 번 드실 분량씩 나눠서 냉동 보관해 두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번거롭게 매번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드시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 하시면 더 좋습니다. 봄철에는 녹두전을 추천드립니다. 봄나물과 함께 녹두전을 만들어 드시면
겨우내 움츠렸던 몸에 활력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봄에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 춘곤증으로 나른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녹두 팥빙수보다는 녹두죽을 드셔보세요. 뜨거운 여름, 몸에 열이 많이 오를 때 녹두가 체온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여름에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만든 당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녹두 생강차가 최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두와 생강의 황금 조합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 이 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녹두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녹두를 씻어서 물에 하룻밤 담가두면 녹두에서 좋은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이 녹두물을 아침에 한 잔 드시는 것만으로도 해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녁에 통녹두 한 줌을 씻어서 물두 컵에 담가두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물을 걸러서 한 잔 드시면 됩니다. 녹두는 다시 죽을 끓이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낭비 없이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녹두를 먹기 어려우신 분들도 물 한 잔으로 간편하게 녹두의 효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 뭔가를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이 녹두물이 딱입니다. 자, 정말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을 단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껍질 있는 통 녹두를 쓰세요. 깐 녹두가 아닙니다. 통 녹두입니다. 둘째, 한약 드시는 분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은 주의하세요. 몸에 좋다는 것도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셋째, 마늘,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식혀서 드시는 방법도 기억해 두세요. 이것만 알아두셔도 녹두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봅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